지금부터 부동산 대량한 남자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살아온 50년은 고달픈 행복이었고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살아갈 20년은 행복한 중개로 만들어 가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이 영상을 만듭니다. 저는 경북 고령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좌측에 있는 동생이 제 바로 밑에 동생이고 우측이 접니다. 귀엽죠? 저는 부모님 이정식과 안경련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결혼식을 했는데요. 정말 두 부부가 아름다운 부부로 보입니다. 그런데 금실이 너무 좋아서인지 일찍이 세상을 떠나셨죠. 제가 장남인데 제 어머니는 제가 8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잊지 못할 제명이 저희 할머님입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계속 키워주셨던 할머니죠. 그리고 우리 삼형제는 꿋꿋하게 자랐습니다. 막내가 종봉이고 바로 위에가 종광이고 그리고 제가 종렬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름은 재원으로 바꿨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자 아버지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얘라, 졸업하고 농사 짓자.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호공고 11회 전작과로 입학을 했습니다. 저는 이 학교에서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한 번쯤 생각해 봤습니다. 글쎄요, 금호공고에서 정성, 정밀, 정직이란 교훈 아래 저는 그것을 배웠을 것 같고요. 고등학생으로서 꿋꿋하게 기술과 군사훈련을 받으면서 군인으로서의 면모도 잘 갖췄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잃어버린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꿈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께서 가을 서울로 떠나가셨습니다. 안타까웠지만 저는 또 꿋꿋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사촌 큰 누나와 작은 어머니께서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이 되었습니다. 이게 제 졸업식 사진입니다. 이제 졸업식은 다가오고 있는데 어찌 살아야 하나 그런 고민을 2학년 여름 겨울 방학 때 했었습니다. 그때 큰 힘을 주셨던 분이 대학에 진학의 꿈을 심어주셨던 큰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사랑해 주셨던 할머니께 두고두고 감사드립니다.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 찍은 사진인데요. 글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저는 이제 비록 지방대였지만 금호공대에 전자공학생도로 입학을 했습니다. 국비장학생으로 말이죠. 뭐 처음 이제 졸업하고 찍은 사진이라 아직 머리가 길지 않았는데요. 좀 어리버리한 것 같지만 그래도 이때부터 꿈을 키워나갔던 것 같습니다. 평생 머리를 짧게 하고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그랬는데 처음으로 머리를 길러보고 했던 시절이고 정말 돈이 없었어. 겨울 연탄 한 장 없어서 냉방에 자면서도 꿈만 같이 아름다웠던 대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정말 이때는 나름대로 자유분방하게 연애 생활도 많이 하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 같은데 점점 머리가 길면서 제가 좀 멋져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학년 가을에 찍었던 사진인데요. 이때가 이제 머리 길렀던 마지막입니다. 그래도 제 청춘의 아름다운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쁘게 봐주시길 바라고요. 자, 3학년이 되니까 ROTC 1년차가 되었습니다. ROTC 1년차는 말 그대로 고생 바가지였습니다. 선배한테 맞고 정말 힘든 생활을 했던데 또 병영훈련을 가게 되죠. 여름 병영훈련 약 15일간 갔던 것 같은데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힘든 과정에서도 웃음꽃은 피었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힘들었던 1년차는 가고 화려한 2년차가 되었습니다. 아르트 2년차가 얼마나 화려한지 여러분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시면 모르실 겁니다. ROTC 2년차이면서 대학교 4학년이었죠. 이때가 어떻게 보면 20대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 아니었을까, 가장 화려한 시절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0년 3월 2일에 명예로운 육군 소위로 임관을 했습니다. 이때 사진을 보니까 정말 젊었구나, 잘생겼구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첫 부임지는 제7군단 특공연대 소대장이었습니다. 이때 공기가 바짝 들어있는 모습이 보이죠? 당직 근무서다가 한 카트 사진을 찍은 건데요. 그래도 멋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한가한 주말에 우리 부대에 들러서 동기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던 건데요. 우리 공원에서 찍었죠. 정말 아름다운 한 장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천리 행군 중에 찍었습니다. 천리 행군 말 그대로 7박 8일간 천리의 길을 가면서 행군도 하고 훈련을 했던 시절인데 정말 겁나지 않았던 청춘의 소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강가에 몸을 씻으면서 사진을 찍기도 했었죠. 멋있죠. 자, 그런데 중2 시절에는 정말 GOP에서 고생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제대로 촬영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없습니다. 너무나 힘들었던 그 과정을 거쳐서 저는 한국 외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한국 외대에 일한학과로 입학을 했는데 왜 제가 일한학과에 입학했는지 아십니까? 제 실력에 맞춰서 입학을 했습니다. 대입 때가 되었어도 저는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음, 정말 엄한 그 중년 과정 밑에서 고생했던 기억이 나고 또 이렇게 참모 생활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가에 늘 소리 많이 났던 적이 있는데 그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흔적이 보이시죠? 자, 그리고 저는 특수부대에 근무를 했습니다. 일명 HID 부대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팀장을 했습니다. 그곳은 참 힘든 팀장이었죠. 그것도 곧 지명이라 말하면 촛대바위나 치마바위, 신선봉 등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곳들은 너무나 험난한 지형이었고 그만큼 험난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했던 것은 생존이었습니다. 생존 본능이었는데요. 그때 고생하던 시절 옷을 훌레당 벗고 산 정상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란을 2번 가본 군인입니다. 군인이 이란을 2번 갔다, 이란을 갔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사실 그렇고 제가 아마 유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신정체제이고 이슬람 원리주의를 중시하는 극보수 국가이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되죠. 저는 그때 당시에 이란 현지인화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친구였던 레자와 함께 찍었던 사진인데요. 뭐 레자는 잘생겼고 사업도 하던 친구여서 넉넉하던 친구였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9.11 테러를 이란에 있는 과정에 맞이했고 그 과정에서 부대로 복귀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지만 저는 아프가니스탄으로 가고 싶어서 정말 거기서 첩보를 수집하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소령으로 1차 진급을 했습니다. 제법 이제 중경 장교로서 기품이 나기 시작하죠. 소령으로 1차 진급을 했고 육군대학에서 전문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그런 연후에 군단 정보대대로 보직을 받아서 정작과장을 하고 그리고 정말 22사단을 지원하는 정보중대장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정보중대장을 하면서 참 많은 추억들도 있는데 어쨌든 정말 우리 부대를 위해서 소령급 지휘관으로서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연후에 보직을 합참으로 풀었습니다. 합참에서는 전군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합참에서 1차로 중령 진급을 할 수 있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조복원 장군께서 저희 과장이셨는데 참 훌륭하셨고 김항구 장군께서도 정말 훌륭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 저는 오뚜기 8사단 정보 참모로 가서 10개월의 짧은 참모 생활을 했습니다. 잘하지 못했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대대장은 오지로 갔습니다. 대한민국 군에서 오지 중에 오지라고 불리는 3군단, 즉 인제군 혈리로 정보대대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비록 오지로 갔지만 오로지 열정과 사랑으로 근무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부하들은 좀 힘들었을 겁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명패에서 보는 것처럼 명패 대신에 저러한 글을 제 앞에 놓고 정말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 평화의 댐에서 적을 감시해서 적을 찾아내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우리 군단의 눈과 귀가 되어서 적을 감시하는 그런 중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공중에서 무인기로 적의 동태를 파악했던 그런 정군 유일무이한 정보대장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 연후에 육군본부에서 3년간 근무를 했는데 이때는 정말 또 힘들었습니다. 야전부대에만 있다가 육군본부와 같은 큰 부대로 올라가서 전략적인 계획을 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고 또 이렇게 만난 그 분도 힘들었습니다. 정말 이때는 전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령 진급에서도 2번이나 누락되었습니다. 참 인생에서 쓴맛을 보았죠. 그동안 소령 1차, 중령 1차를 진급했다가 대령에서 2번이나 누락되면서 얼마나 쓴맛을 보았겠습니까? 자, 뒤늦게 건강을 살펴야 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일만 하다 보니까 건강을 살피지 못해서 운동을 또 한참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이쁘게 봐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1야정원으로 가서 거기서 정말 처에 주무장교를 하면서 대령으로 진급을 했습니다. 이때 저를 위해서 노장군과 유장군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연대장은 육군단 밀물사단에서 했습니다. 이때가 제 인생에서 마지막 지휘관 생활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장군으로 진급해서 사단장을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지휘관이 되었죠. 이때는 정말 조국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이때도 아마 부하들은 힘들었을 겁니다. 더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되겠군요. 자, 이때 제가 돌이켜보면 스스로 평가한 겁니다. 저는 제가 가장 노련했던 연대장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굴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렇죠. 또 한편으로 모든 훈련을 실시할 때 실제 전장에서 싸우는 것처럼 훈련을 시켰고 훈련을 했던 연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얼굴에서도 보이지만 이 순찰을 하고 정찰을 하고 훈련을 할 때 저도 솔선수범하면서 참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연대의 그 그림을 잘 그린 병사가 그려준 그림인데요. 제 얼굴을 그렸는데 영락없는 호랑이 연대장으로 그려졌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연대 병사들이 보거나 부하들이 볼 때는 제가 굉장히 엄한 호랑이 연대장으로 비쳤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음만은 따뜻했던 연대장이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부대 개방을 해서 우리 자매 결연을 맺었던 초등학교에서 와서 3일간 병영 체험을 하던 그런 때의 사진이기도 한데요. 그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마음 많은 부하들에게 따뜻하게 해줬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야중군 과장을 마치고 상군단 정보참모로 갔습니다. 저는 이때 정말 열심히 훈련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훈련 때마다 우리 군단이 연전연승을 했는데 그때 가장 주축이었던 정보처 수장으로서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인상도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장군 진급에서 누락이 되면서 저는 한직을 좀 떠돌아야 했습니다. 약 3년간 육군정보학교를 거쳐서 특전사로 돌면서 한직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그래도 생각해보면 즐겁고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특전사에서는 특히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게 구호잖아요. 그러면 될 수 있는데 저는 꿈을 갖고 했습니다. 그리고 합참 검열관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군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아름답게 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는 제가 특전사령부로 검열을 하러 가서 다시 찍었던 사진인데요. 굉장히 표정이 밝지 않습니까? 아마 고향을 찾은 그런 느낌으로 행복하게 근무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합참에서 이제 전직 교육 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모셨던 군단장님께 신고를 했는데 그 군단장님이 합참 의장이 되셔가지고 제가 신고를 드렸고요. 그러고 난 뒤에 1년간 사회 적응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사회 적응 기간 동안에 또 화려한 제 삶이 시작되었는데요. 저는 지구의 기후 위기를 맞이해서 탄소 배출권 사업에 뛰어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얘기는 또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올해 9월 30일부로 육군 대령으로 퇴역을 했습니다. 퇴역을 하고 난 이후에 가족들과 함께 사진관으로 가서 기념사진을 찍었던 사진입니다. 제가 군복을 입고 찍은 마지막 사진입니다. 자, 군 생활을 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다 사랑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추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할 사람과 감사할 일들만 남아있는 군대 생활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군생활 34년 동안 만났던 선배님, 후배님, 동료, 그리고 사랑하는 부하님들 다 감사했습니다. 이 자리에 들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자, 돌아보면 참 멋진 인생이었고 제 스스로도 멋진 남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웃음이 나오네요. 정말 좋은 우정을 나누었던 친구들도 만났고 그리고 동생도 만났고 형님도 만났습니다. 이와 같은 만남은 예를 들면 연대장 때 만났던 친구인데요. HTM 친구라 합니다. 호텔, 그 다음 골프, 그 다음 밀리터리 관련된 친구들인데 지금도 우정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혼자 잘난 척하는 독불 장군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돌아보면 뭐 제가 잘나긴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서 또 좀 더 이렇게 잘난 모습으로 변해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독불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또 한편으로 저는 시를 좋아하던 남자였습니다. 시를 좋아하던 남자가 시낭송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원주에서 나눔 신앙송 예술원을 통해서 제가 신앙송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송 마지막 수료식 장면입니다. 그런 연후에 저는 원주시에 있는 나눔 신앙송 예술원 원장은 손은선 씨였습니다. 그와 함께 약 3년간 신앙송 공연도 하고 거리 공연도 하고 나눔 봉사도 했고 그리고 신앙송 대회도 열었던 기억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정말 시극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무려 약 20분간에 걸쳐서 시 연극을 해야 하는데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했던 기억들은 참 아름다운 추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앙송 대회도 개최해서 제가 사회를 보면서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런 기억들은 영원할 거라 봅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통틀어서 3번의 하프 마라톤을 뛰었고요. 단 한 번이지만 42.19km 풀코스를 완주했습니다.
기록은 3시간 59분으로 4시간 전이었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좀 때늦게 올해 인관 3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이었고 또 그 기념하기 위해서 멋진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2021년은 중개사 합격과 뇨비 비즈 아카데미에서 중개 전문 과정을 서울 111기로 수료했던 시기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부동산 중개, 공인중개사로서 올바른 자질을 갖추고 능력을 갖추는 데 힘썼습니다. 그래서 수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때 배웠던 그 마음가짐과 실력으로 모든 고객을 대할 때 열심히 할 겁니다. 저는 2022년이죠. 부동산 대량한 남자 유튜버를 처음으로 만들고 운영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 중개 활동도 해봤고요. 구독자도 약 1000명까지 갔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 유튜브 채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구의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구를 구하는 남자로, 즉 지구남으로 다시 대변신을 했습니다. 저는 사회 적응 1년간을 거치면서 지구의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탄소 배출권 사업에 뛰어들어서 지구남으로 변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바다를 살리는 블루카본의 영역인 잘피 관련해서 특허들도 많이 출원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K-팝 등 한류 문화가 세계로 뻗어가는 시대에 한류 복권, 한류 로또를 현재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지구남 TV에서 다시 군대생활 TV로 바꿔서 운영을 해봤는데요. 이를 통해서 현재 BTS 멤버들이 군대에 속속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한 그들의 아름다운 내용이라든지 군대 생활하면서 고생하던 장면들을 많이 방송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제가 원주시에서 나눔 신앙송 예술원에서 신앙송을 배웠듯이 그것을 활용해서 신앙송 넘버원이라는 TV 신앙송 유튜브로도 활동을 하면서 했는데 크게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사이비 종교화하면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허땡땡 그런 어떤 교주를 비판하는 허영각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에게 밉보여서 성명권 위반으로 유튜브 채널 모두를 잃어버리는 수모와 아픔을 겪게 됐습니다. 정말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허영까기는 헛뻥까기라는 유튜브로 다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사회를 건전한 사회로 종교 활동을 건전한 종교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방송입니다. 그리고 바비행그룹의 박경자 회장님과 함께 건강행복 만만세라는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청정한 먹거리 또 우리 몸에 좋은 그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함께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유튜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 본업은 부동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대량한 남자 유튜브도 다시 만들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죠. 과거에는 구독자가 1000명에 가까운데 지금은 아직 200명도 안 됩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면 제가 좋은 정보와 부동산을 소개시켜 드리고 중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동산 이즈 대령 부동산 중개법인 주식회사라는 부동산 중개법인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지면 여러분께 직접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부동산 대령하는 남자가 아닌 부동산 대령하는 중개사 유튜버로서 차민정 대표님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 유튜브를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앞으로
부동산이즈 대령 부동산 중개법인 주식회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